첫 번째 주인공은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라며 당 내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정청래 대표가 탈당하고 조국당으로 가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반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문들을 얼마나 힘들게 쫓아냈는데 다시 함께할 수 없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숨기지 않았어요. 문자 폭탄 400개 받았는데 99%가 합당 반대다. 조국 싫어부터 왜 합당하냐라는 반발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것도 사실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들어보시죠. 협의를 했다고 대외적으로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측근들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겠냐. 당연히 얘기했겠지. 이런 식으로 흘린 건데요.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 일체의 발언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하여 당은 사전에 정무수석에게 알렸다, 통보했다는 거죠.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홍익표 수석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죠. 대통령 기사를 보고 하셨다. 대통령도 몰랐다. 이현주 최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더민초 소속의 28명 초선 의원들도 집단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 28명이에요.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대표가 보여준 합당 제안 과정 깊은 우려,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 반대한다. 청와대와 상의 없이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거다. 이현주 최고의 발언과 합쳐보면 이런 식인 건데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겁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독단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합당을 완결한 게 아니라 합당 논의의 이제 시작을 얘기한 거고요. 절차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거고 전당대회 수집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임을 통해서 중앙이나 어떤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 거죠.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발표를 아까 이현주 최고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냥 통보했다라는 건데 통보한 겁니까? 상의한 대통령의 뜻인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 통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혼자 결정해 놓고 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 실제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시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뭐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 아니면 오히려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비 후보들이 당의 검증 작업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을 넘어가서 2월 말이 될 경우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 선거 체제로 가면 이걸 조율하고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이 특정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서 당선자가 갈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같은 범여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통합이면 지금이 맞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이걸 독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독단적인 절차 무시의 부분도 있고, 이 당원 1인 1표, 당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겠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억지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냐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조국혁신당이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 자체가 이 당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과거 이제 지난 23년, 24년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체포영장을 뭐 국회에 통과시켰던 소위 말하는 비명의 어떤 복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것을 일정 정도 뭐 당연히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당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합당으로 가는 과정 역시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후 합당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초선 의원 28명도 독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고 친명 의원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고위원들 얘기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이 당은 난리가 났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 와중에 팬클럽을 출범했습니다. 청솔 포럼, 푸를 청, 거느릴 솔, 푸른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 이름이 좋습니다. 노사모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정 대표도 참석해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이 난리가 났는데 팬클럽 출범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제 지지자분들이 마음을 모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정청래 대표께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 당내에서 좀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꼭 갔어야 됐느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은 본인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출범한다는데 또 안 가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정치의 좀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이 일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은 일대로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것이겠죠. 뭐 팬클럽을 출범을 했고 거기에 가서 강연을 한 것은 개인의 별도 일정인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당대표가 지금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결국 지금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내부를 좀 진정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로 떼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초선 의원 28명이 독단적 합당에 반대한다고 당대표에게 성명을 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초선 의원들이 그 팬클럽 비슷한 포럼 출범에 정 대표에 대해서 소화적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함께 보시죠. 굉장히 뭐랄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소화적 정치다. 이 합당이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라면 저렇게 초선 의원들이 독단이다 소화적 정치다라고 하면서 정 대표에게 반발할 리 있겠냐. 상당수 최고위원들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합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충분한 공감대, 특히나 당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또 성공한 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솔클럽이라는 이제 팬클럽도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청솔 포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청솔 포럼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대권 행보를 위한 팬클럽 아닌가. 지금 대선은 2030년이라 4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역 대통령 취임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차기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은 비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생각을 했을까? 본인은 아마 당대표이기 때문에 올 6월에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연입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또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면은 뭐 호남권이랄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일부 또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당대표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대권 행보를 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 대권 행보를 위한 지방선거의 승리 방정식을 위한 그런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합당을 생각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당 최고위원도 지금 패싱이 되는 상황이라 이현주 최고를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충분한 수기가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명청 갈등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감도 드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하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